안녕하십니까. 전학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61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1번을 보세요. 공공폐수 처리 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으로 틀린 것은 적용기간은 2020년 1월 1일 5지역 기준이며 관로안의 기준은 농공단지 경우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TOC는 1, 2지역, 3, 4지역이 서로 같고 1, 2지역과 3, 4지역은 서로 달라 이거죠. 1, 2지역이 같고 3, 4지역이 같으니까. 자, 그리고 총인 같은 경우에서는 1, 2, 3, 4지역에서 전부 다 농도가 다르죠. 그래서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부유물질은 10mg/L 이하, 총인은 2mg/L 이하, 지금 여기서는 5지역입니다. 그리고 총유기탄소는 30mg/L 이하, 총질소는 20mg/L 이하. 자, 여기서 여러분들 총유기탄소 같은 경우에서는 30이 아니고 얼마가 되느냐면 25mg/L 이하가 되니까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론에서 반드시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맞출 수가 없죠. 그래서 숙지를 해서 꼭 맞출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62번 환경기술인에 대한 교육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수교육과 최초교육 두 가지가 있죠. 자, 보수교육이라는 것은 최초교육 후에 3년마다 한 번씩 받죠. 이거는 회사를 기준으로 해요. 반면에 최초교육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환경기술인으로 일하는 첫 번째 회사에서 교육을 신청해서 받는 거죠. 자, 그래서 1년 이내에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교육과정은 며칠 이상이 아니고 4일 이내죠. 그리고 교육기관은 환경기술인이 누구죠? 물건을 만드는 회사에서 환경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환경기술인은 환경보전협회, 그리고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입니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은 교육기간 4일이 잘못됐죠. 자, 내용을 조금 더 보시게 되면 우리가 교육과정이 세 가지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환경기술인 과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측정기기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요원에 대한 과정, 그리고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과정,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기술인은 환경보전협회에서, 그리고 측정기기 관리 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요원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나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자, 그리고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6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위임 업무 보고사항 중에서 비점오염원의 설치 신고 및 방지시설 설치 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의 보고 횟수 기준은, 자, 여기서는 몇 회가 정답이 나가요? 4회. 정답은 답은.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가 나올 것만 맞출 게 아니라 우리가 20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보고사항이. 그러니까 문제가 상당히 다양하게 출제가 된다고 봐야 돼요. 따라서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안 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이론 교재를 보고 수시, 연 1회, 연 2회, 연 4회. 그래서 보고사항, 위임 업무 보고사항을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하게 되면 연 2회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연 2회를 빼고 수시, 연 1회, 연 4회를 다 외우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연 2회가 되는 거죠. 그럼 반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외우면 한 문제를 맞출 수 있는데 이걸 안 외운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확실하게 딴다는 보장을 못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암기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6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 장관이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호수라고 지정고시하고 정기적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를 조사 측정하여야 하는 호수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가번에 보시면 1일 30만 톤 이상의 원수를 취수하는 호수, 그리고 1일 50만 톤 이상이 공공수욕으로 배출되는 호수, 그리고 동식물의 서식지, 도래지거나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여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호수, 그리고 라번 수질 오염이 심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호수. 따라서 해당하는 것은 뭐죠? 해당하는 것은 가번, 다번, 라번에 해당하죠.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게 정답이니까 정답은 나번이에요. 자, 그리고 나번을 우리가 시도지사로 옮기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자, 시도지사인 경우에서는 만수위가 기준입니다. 만수위일 때 호수의 면적이 얼마? 50만 제곱미터 이상은 시도지사가 측정하고 조사를 합니다.
꼭 기억해 놓으세요. 시도지사는 만수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호수의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자, 그러니까 1일 30만 톤 이상의 원수를 취수하는 것은 환경부 장관. 그리고 만수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호수는 시도지사. 두 개로 구별해서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 안내판의 규격 중에서 색상 기준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래서요. 자, 바탕색은 청색, 그죠? 글씨는 흰색이에요. 바탕은 청색, 글씨는 흰색. 그럼 라벨이겠네. 바탕은 청색, 글씨는 흰색. 자, 이게 어떻게 우리가 지난번에 외우자 했죠? 바청 걸백. 이렇게. 백이 흰색이니까. 그러면 바탕은 청색, 글씨는 백색. 백색이라는 게 흰색.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안내판의 규격은 두께 및 재질은 3mm 또는 4mm 두께의 철판입니다. 철판. 자, 그리고 바탕색은 청색, 그리고 글씨는 흰색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6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6번에 보시게 되면 1일 폐수 배출량이 750m의 삼성인 사업장의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자, 여러분들이 먼저 종별을 한번 보겠습니다. 1종 사업장은 하루에 배출되는 폐수의 발생량이 2000m의 삼성 이상이에요. 자, 그리고 2종 사업장은 700에서 2000 사이, 그리고 3종 사업장은 200에서 700 사이, 그리고 4종 사업장은 50에서 200 사이, 그리고 5종 사업장은 50 미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750m의 삼성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디에 해당하여? 750m의 삼성은 여기 해당하죠. 그럼 몇 종 사업장? 2종 사업장. 따라서 답은. 자, 우리가 환경기술인의 자격 기준을 보면 1종 사업장 같은 경우에서는 수질환경기사 1인 이상, 2종 사업장은 수질환경산업기사 1인 이상, 3종 사업장 같은 경우에서는 3개가 해당하는데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또는 수질분야 경력 3년 이상 중에 1명 이상. 그죠?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6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규정을 위반해서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입니다. 폐수 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또는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그 해당자에 대하여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니까 사업주가 되겠죠. 따라서 과태료 처분이 나옵니다. 얼마의 과태료 처분이 나오나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나옵니다. 과태료라는 것은 행정상 처분이죠. 반면에 벌금이라는 것은 형사상의 처분이 됩니다. 두 가지로 구별하죠, 우리가. 자, 그리고 6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의 세부 설치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갈로에 오른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내용을 보시면 특별대책 지역에서 설치되는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의 경우에 1일 24시간 연속하게 가동되는 것이면 배출 폐수를 전량 처리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1일 최대 폐수 발생량이 얼마 이상이면 배출 폐수의 무방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원격 유량 감시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조건이 얼마가 되나요? 200세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래서 200세제곱미터 이상이니까 답은이 정답이죠. 그래서 하루에 최대 폐수 발생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서는 원격 유량 감시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6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69번. 폐수 처리업의 등록 기준에서 등록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할 때 폐수 처리업의 등록 및 폐수 배출 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 기관이나 신고 기관이 같은 경우에 다음 중에서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뭐냐를 묻는 거죠. 자, 가번의 사업계획서,
다음에 폐수 배출 시설 및 수질오염 방지 시설의 설치 명세서 및 거도면, 다음에 공정도 및 폐수 배출 배관도, 다음에 폐수 배출 처리 방법별 저장 시설 설치 명세서. 자, 여기서 반드시 필요한 거는 사업계획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사업계획서가 되니까 가번이 정답이죠. 좀 특이한 문제네, 그죠? 자, 그리고 7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 기준 중에서 하천, 사람의 건강 보호 기준에서 항목별 기준값으로 틀린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시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했을 때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하면 기준치가 0.5mg/L 이하, 그리고 0.05, 0.005 일단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정리를 하세요. 자, 그리고 불검출되는 항목 4개. 자, 불검출되는 항목 4개라도 여러분들 검출 한계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숫자가 0.004 또는 0.00004. 자, 뭐가 있죠? 사이화탄소하고 헥사클로로벤젠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지 정상적으로 시험 점수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정리하세요. 자, 그러면 가번에 보면 비소는 0.05mg/L 이하, 나번에 납은 0.05mg/L 이하, 답은 육각크롬 0.05mg/L 이하, 라번의 수원은 0.05mg/L 이하. 여기서는 문제가 좀 쉽게 출제됐죠. 왜? 불검출 항목, 수원은 불검출이야. 이 정도만 기억을 하면 바로 답을 맞출 수 있으니까 나머지는 기준치가 0.05mg 이하이기 때문에 답을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정리가 돼줘야 돼요. 그러면 문제 맞추는 게 상당히 쉬워요. 한 문제를 맞출 수 있는데 정리를 안 하고 기억을 안 한다는 것은 시험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서 제가 나온다고 하는 문제들은 그때그때 꼭 정리를 해야 됩니다. 상당히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자, 그리고 7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배출 부과금을 부과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지금 배출 부과금을 부과했을 때 고려 사항입니다. 자, 배출오염 기준의 초과 여부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리고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의 종류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배출 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는 관계없어요. 어차피 부과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수질오염 물질의 배출 기간 들어가겠죠. 따라서 답은 그죠? 자, 이외에도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배출량이 들어갈 거고 자가 측정 여부도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 보시면, 자, 우리가 부과 대상에서 고려 사항을 보시면 배출오염 기준의 초과 여부, 그리고 수질오염 물질의 종류, 배출량, 배출기간, 자가 측정 여부를 우리가 고려를 해서 배출 부과금을 산정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7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72번. 수질오염 경보인 조류경보의 경보 단계 중에서 경계의 발령 해제 기준으로 갈로에 오른 것은 단 상수원 구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72번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여러분들 경계를 합니다. 경계 단계를 묻는 거죠. 그러면 풀이를 먼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표니까. 자, 이거는 중요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먼저 경보 단계를 기억을 해야 돼요. 경보 단계는 4개입니다. 관심, 경계, 조류대발성, 해제 이렇게 4개. 그죠? 자, 그리고 측정은 무조건 2회 연속이에요. 2회 연속. 그러면 이제 나머지를 기억을 하는 거죠. 자, 단위는 세포 수 퍼 밀리리터예요. 그러니까 세포 수 퍼 밀리리터는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숫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관심은 얼마냐면 1000에서 10,000 사이. 자, 그리고 경계는 10,000에서 1,000,000 사이. 그리고 조류대 발생은 100만 이상. 그리고 이제 해제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시작을 언제부터 했죠? 1000부터 했죠. 1000 미만이 되면 해제가 되는 거예요. 자, 1000 미만. 그죠? 다시 관심은 1000에서 10,000. 그리고 경계는 10,000에서 100만. 그리고 조류대 발생은 100만 이상. 그리고 해제는 1000 미만. 그러면 이 문제는 뭐 어렵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맞춰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지금 경계 부분을 찾는단 말이에요. 경계 부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는 발령이 경계예요. 경계. 자, 경계니까 어디죠? 10,000에서 100만 사이. 따라서 10,000에서 100만 사이니까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꼭 맞춰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이런 문제들을 못 맞추면 맞출 수 있는 게 없어요, 실제로. 자, 그리고 7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물안경 보존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가번에 점오염원이란 폐수 배출 시설, 하수 발생 시설, 축사 등으로 관거, 수로를 통해서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이죠. 그래서 점오염원이라는 것은 폐수 배출 시설, 하수 발생 시설, 축사 등으로 관거나 수로를 통해서 일정한 지점으로 배출되는 거죠. 자, 그리고 비점오염원이라는 것은 자, 도시나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에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답은 수명관리자라고 하면, 자, 수명관리자라고 하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하천을 관리하는 자. 여기서 다른 법령까지는 맞는데, 자, 다른 법령에 따라서 호수를 관리하는 자를 말하는데, 이 경우에 동일한 호수를 관리하는 자가 몇 명 이상? 둘 이상인 경우에서는 하천관리법에 따른 하천관리청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천관리청 외의 자가 뭐가 되는 거죠? 수명관리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수명관리자 같은 경우에서는 하나의 문제로도 자주 출제되니까 반드시 우리가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라번에 보면 불투수면이라고 하면 투수가 안 되는 거겠죠. 빗물 또는 눈 녹는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을 말합니다. 자,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뭐가 되나요? 수명관리자. 그래서 이 수명관리자는 시험에서 상당히 오답으로 자주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꼭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7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물안경 보존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수질오염 방지 시설 중에서 화학적 처리 시설이 아닌 것은 자, 화학적 처리 시설, 가번의 폭기 시설, 나번의 침전물 계량 시설, 다번의 소각 시설, 라번의 살균 시설. 자, 폭기 시설이 생물화학적 처리 시설입니다. 그래서 바로 답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답만 찾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론을 한 번 더 뒤져서 정리를 한 사람들은 벌써 딱 정리한 거 보면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더 이상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직까지 정리 안 한 사람들은 이론을 보면서 정리를 한 번 더 하세요. 자, 물리적 처리시설, 화학적 처리시설, 생물화학적 처리시설. 그럼 이 중에서도 물리적 처리시설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것은 화학적 처리시설과 생물화학적 처리시설 두 가지만 외우시면 나머지는 물리적 처리시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구별이 돼야 됩니다. 한 문제가 나오는데 구별을 안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시험을 좀 만만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시험은 절대로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합격을 한 다음에 만만하게 보셔도 돼요.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75번 비점오염원의 저감시설 중에서 자연형 시설이 아닌 것은 비점오염원에서는 두 가지가 있죠. 자연형 시설이라는 게 있고 장치형 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자연형도 아주 중요하죠. 비점오염원에서 제일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는. 자, 그러면 자연형 시설은 저류시설, 인공섭지, 침투, 식생형 시설이 있어요. 반면에 장치형 시설은 여과형 시설, 소용돌이형 시설, 스크린형 시설, 응집 침전 시설, 그리고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이 있어요. 꼭 정리하세요. 자, 그럼 문제를 보면 자연형 시설이 아닌 것을 찾으시오 그랬으니까 장치형 시설을 찾으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가번에 침투 시설, 다번에 식생형 시설, 다번에 저류 시설, 라번에 소용돌이 시설. 소용돌이 시설은 어디에 해당하죠? 장치형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7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76번 상수원의 수질 보존을 위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도로법 규정에 따라 도로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가 다음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는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해당 지역이 아닌 것은 자, 답은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그리고 답은 비점오염원 저감계획을 포함된 수변구역, 답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고시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취수시설의 상류, 하류 일정 지역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내 지역, 그리고 상수원에 중대한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자,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는 전부 다 이렇게 답은과 라번은 환경부령으로 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상수원 보호구역은 당연히 제한이 있을 거고. 자, 그러면 나번 같은 경우에서는 뭐가 되는 거죠?
수변공원이 아니라 특별 대책지역이 되는 거죠. 따라서 나번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7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지방경제청장이 설치 운영하는 측정망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번의 퇴적물 측정망, 나번의 생물 측정망, 다번에 공공수용 유해물질 측정망, 다번에 기타 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측정망. 여기서 기타 오염원이 아니죠. 뭐예요? 비점 오염원이에요. 그래서 라번이 정답이고, 자, 여러분들은 자, 내용을 한 번 더 보는데 이 내용을 꼭 숙지를 해야 돼요. 자, 국립환경과학원장, 그리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이 설치하는 측정망, 그리고 시도지사, 여기서 대표를 시도지사라고 합시다.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측정망, 꼭 구별을 하시는데, 먼저 국립환경과학원장이나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이 설치하는 측정망의 종류에 보시면, 자, 비점오염 물질 측정망, 그리고 총량 관리를 위한 측정망, 하류 지점 측정망, 수질오염 경보를 위한 측정망, 그리고 대권역, 중권역을 관리하기 위한 측정망, 그리고 공공수역, 유해물질 측정망, 그리고 퇴적물, 생물 측정망이 해당하죠. 반면에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측정망의 종류를 보시게 되면 소권역을 관리하는 측정망, 도시마천을 측정하는 측정망이 되죠. 그래서 소권역과 도시마천은 시도지사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78번에 보시면 물환경보전법의 목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 예방, 다음에 하천이나 호수 등의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 보전, 다음에 국민으로 하여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 다음에 수질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해서 양질의 상수원수를 보호한다. 그래서 목적하고는 관계없죠. 이거는 상수원에 관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라번은 물환경보전법의 목적과는 관계없다, 배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7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수처리업의 등록 기준 중에서 폐수수탁처리업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바르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가번 폐수저장시설은 폐수처리 능력의 2.5배 이상을 저장할 수 있어야 된다 돼 있어요. 자, 가번이 틀렸는데 내용이 너무 장황하죠. 자, 여기 먼저 보면 폐수처리 시설의 용량은 1일 8시간, 그리고 최대 처리량의 3일분 이상 규모여야 됩니다.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반입 폐수의 밀도를 고려해서 전체 용적의 90% 이상 이내로 저장될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해야 된다 돼 있죠. 그러니까 폐수 처리 시설의 용량은 최대 처리량이 그러니까 1일 8시간, 그리고 최대 처리량의 3일분 이상의 규모라는 게 맞는 말이죠. 그래서 가번이 틀렸고, 그리고 나번에 보시면 폐수 처리 시설의 총 처리 능력은 7.5m의 삼성 per hour, 시간당 7.5m의 삼성 이상이라는 거죠. 다음에 폐수 운반 장비는 용량이 2m의 삼성 이상의 탱크롤이 1m의 삼성 이상의 합성 수지제 용기가 고정 차량해야 한다. 그리고 라번 수질환경 산업기사, 대기환경 산업기사 또는 화공 산업기사 1명 이상의 기술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어떤 경우? 폐수 수탁 처리업에 해당하는 경우. 따라서 가번이 정답이 되네요. 자, 그리고 8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점오염원의 저감시설 중에서 장치형 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자, 장치 그리고 자연 너무 자주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장치형 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가번에 여과형 시설, 다번에 저류형 시설, 다번에 식생형 시설, 침투형 시설. 그러면 장치는 뭐가 되나요? 여과형 시설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한 번 더 볼게요. 자연형 시설과 장치형 시설이 있습니다. 자연형 시설은 저류시설, 인공섭지, 침투시설, 식생형 시설이 자연형 시설에 해당합니다. 자, 반면에 장치형 시설이라고 하면 여과형 시설, 소용돌이형 시설, 스크린형 시설, 그리고 응집 침전 처리형 시설,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은 장치형에 해당을 해요. 따라서 자연형과 장치형을 반드시 구별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이 내용을 구별을 못하게 되면 한 문제를 그냥 틀리고 시작한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주 출제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자주 출제되는 것들은 반드시 내용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문제만 기억을 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점수를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